제가 올 한 해 읽은 책들이에요. 어마무시하죠? 제가 생각해도 올해는 직장인으로서는 조금 많이 읽은 것 같은데 이 중에 제가 올해 재밌게 읽은 5권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이 밝아서 독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저는 오늘은 이제 30대가 이제 막 접어든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법한 책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읽으면서 조금 더 와닿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해서 선별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책은 유시민 작가님이 쓰신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철학 서적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을 때 보통 이렇게 책을 접는 방법 그리고 형광펜을 칠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2번 읽었어요. 스티커가 2개 붙어있죠. 철학을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 중에 인간만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어쩌면 고귀한 작업이 무엇인가를 이제 30 정도면은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 철학 서적의 입문서가 될 정도로 이제 책이 엄청 무겁지 않고, 그렇다고 뭐 엄청 쉽게 읽히는 글도 아니지만 어쨌든 30이 읽기에 딱 철학 입문서로 추천해 줄 만한 책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 크게 접어놓은 데가 있네요. 크게 접어놓은데 이게 짧으니까 한번 읽어드리자면, 언젠가는 죽어야 하고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이다. 살아있는 동안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나를 나로 인식하는 철학적 자아가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나는 왜 자살하지 않는가? 무엇을 할 때 살아있음을 황홀하게 느끼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것인가? 내 삶은 나에게 충분한 의미가 있는가? 스스로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인생의 의미도 삶의 존엄도 없는 것이다. 예, 우리가 30이면은 아직 그래도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이제는 저희가 가슴속에 조금이나마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첫 번째 책은 이 유시민 작가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추천드리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작가잖아요. 되게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흥미롭다고 해야 될까요? 이 책이 궁금하시지 않으신 분들이나 이 유시민 작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시민 작가님이 나온 TV 프로그램에서 이 작가님의 말솜씨를 한번 보시면은 조금이나마 더 이 사람이 궁금하고, 이 사람이 궁금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쓴 책까지 조금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이 책은 이제 저 아니고서도 되게 많은 뭐 경제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자기계발 유튜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추천을 많이 해왔던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왜 읽지 않았냐면, 저는 이제 레버리지의 뜻을 알고 있어요. 뭐 이 책만 읽으면 부자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길래 그런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무슨 레버리지 갖다가 책으로 장사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책 제목만 레버리지고요. 이거는 경제 베스트셀러 1위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계발 서적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철학적인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어떤 내용이 주가 이루냐면, 이 경제적 돈의 이 화폐의 가치보다 나의 시간의 가치가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레버리지를 해서 나의 시간은 나의 개발, 나한테 투자하는데 조금 더 쓰고, 업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잡다구리한 일들은 다른 사람한테 위임함으로써 나의 발전을 조금 더 빠르게 이룰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책도 제가 뭐 많이 접어놨는데, 초반에는 책을 너무 칼같이 접어가지고 이렇게 티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게 넘기다 보면은 또 엄청 많이 접힌 데는 잘 열려요. 그래서 아까 넘기다 보니까 있었는데, 보세요. 거의 다 접어놨죠. 당신은 처음에 가장 낮은 성과를 얻기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것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은 원래 공정하지 않다. 성과와 비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에 당신은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일을 수행하게 되고 성과는 복리 효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건 역시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변덕스럽고 새로운 것을 쫓고 비현실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복리의 법칙과 반대되는 사고방식이다. 처음에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 가장 적은 성과를 얻는 일은 거부하고,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큰 성과를 얻는 일만 찾아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다. 그런 사람들은 복리 효과가 빨리 나타날 것 같은 일을 따라간다. 그들은 어떤 일을 뿌리 내리기로 전에 포기한다.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포기하고 또다시 시작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되면 복리 효과로 불어나는 것은 고통과 불행,
낮은 자존감뿐이다. 그들은 일이 잘못되면 남을 탓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것이다. 이것은 레버리지가 아니다. 시작했다가 중단한 일을 충분히 더 지속했더라면 최선은 아니더라도 좋은 결과를 냈을 것이다. 평균적인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한 일은 단기적으로 잘하다가 포기한 일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 보면은 제가 올해 그릿이라는 책도 읽었는데 그 그릿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릿에서 말하는 내용에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투지예요, 투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을 말합니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잘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그냥 대충 조금씩 보통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도 어떻게 해야지 나의 이 가치를 충분히 배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도 되게 제가 많이 접었는데 많이 접고 많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영상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네요. 그리고 이거 너무 칼같이 접어놓으면 이게 티가 잘 안 나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 책 접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너무 이렇게 칼같이 이렇게 손톱을 문대면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나중에 3독, 4독 할 때 접어놓은 부분만 다시 보고 읽을 수 있거든요. 자, 30대에 읽어야 될 책 세 번째는요, 바로 보랏빛 소가 온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마케팅 관련된 책인데요. 이건 마케터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 생활하는데도 알아두면 좋은 마케팅 지식들이 있는데, 진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창업을 준비하느라 다른 마케팅 책들도 많이 읽고 있는데 2004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세스 고딘이라는 작가의 성구안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깜짝 놀랐던 책입니다. 이 책을 만약에 제가 2004년도에 나왔을 때 읽었더라면, 혹은 뭐 10년 전에 읽었더라면 지금은 마케팅 대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제가 이 책을 본 지는 되게 오래됐거든요. 왜냐면 제 집에 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만 보면 어때요, 여러분? 네, 소설 같습니다. 소설. 약간 그 보랏빛으로 그 복선을 표현했던 그 황순원의 소나기 보랏빛 소가 온다라는 제목을 지었냐면, 이 마케팅에는 4P 아시죠? 요새는 뭐 AP 뭐 하여튼 다 P로 만드는 뭐 프라이스 뭐가 있죠? 정확한 타겟을 잡고 그 타겟한테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서 펜을 만들어라, 이런 성구안을 2004년도에 했습니다. 이 책도 이제 많이 접혀 있는데요. 양쪽으로도 접힌 데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거나 하느니 그냥 앉아 있어라. 이런 마케팅적인 노력들이 타협의 결과인 경우가 너무 많다. 예산상의 타협이거나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슬로건이나 내걸자, 아니면 제품상의 타협이다. 그렇게 했다가는 기존 고객층에게 타격을 줄 것 같으니까 좀 덜 실험적인 걸로 하자. 거의 예외 없이 이런 타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최소한 형편없는 허접 쓰레기를 고객들에게 마구 쳐넣어 기존의 소비자망을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를 사용한 것도 2004년도에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러나 그저 바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마케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마케팅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안 읽어보셨다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에 와서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써놓은 책이에요. 세스 고딘은 그래서 이 책으로 유명해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굉장히 많은 책이 다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 2004년도에 나온 작품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진짜 소름 끼칩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 책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북으로 읽었는데요. 저는 윌리의 서재를 1년 구독해서 읽고 있는데, 어떤 책이냐면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제 자기계발서에 조금 너무 치중돼 있긴 한데, 저는 자기계발서를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조금씩 바뀌어가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저를 보기 때문에 자기계발서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요새는 다양한 서적을 읽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자기계발서적의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도 진정한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한다.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 인간이다, 이런 것들을 소설 형식으로 써서 놓은 작품입니다. 부자의 그릇이라는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읽게 됐는데, 요거는 뭐 중학생이 읽든 고등학생이 읽든 마지막 5번째 책, 열정은
쓰레기다. 아주 제목부터 조금 특이하죠. 지금은 이 책은 더 시스템이라는 책으로 재발간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열정,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목표가 쓰레기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목표만 세우고 열정만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게 이 사람의 지론이에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들 만화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딜버트라는 만화를 쓴 만화 작가십니다. 스콧 애덤스라는 분인데, 그래서 뭐 이게 엄청나게 과학적인 근거나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 표현이 만화가스럽게 직설적이고 그리고 상식을 뒤엎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모르는 상식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이나 말이 굉장히 신선하다, 새롭다. 그리고 이 책은 자청님께서 추천하신 책입니다. 자수성가 청년이라는 그 유튜버,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기개발 유튜버로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지금 제가 강의도 듣고 있는데, 여기에 또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제가 되게 강조하는 건데, 왜 이 책이 과학적이지 않냐면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이분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희귀병을 앓는데 그딴 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 병을 나아보겠어 하고 실제로 낫습니다. 그리고 이 만화가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손가락에 경련이 오는 병도 있는데, 그 병도 희귀병에 걸려 희귀병을 2개나 앓으셨는데, 그 병도 난 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최초가 될 거야, 그렇게 하고 정말로 낫습니다. 이 한 문단으로 요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표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달성할 수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 구체적인 주제이다.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하는 행위다. 미래의 어느 날 달성되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은 목표다. 매일 어떤 일을 한다면 이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모델과 목표 모델은 어느 분야든 적용될 수 있다. 다이어트에서 10kg 감량하기는 목표지만 올바르게 먹기는 시스템이다. 운동에서 4시간 안에 마라톤 완주하기는 목표지만 매일 운동하기는 시스템이다. 사업에서 100만 달러 벌기는 목표지만 계속해서 창업하기는 시스템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 블로그에 이렇게 필사를 하면서 읽은 책이라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제 블로그 오셔서 한번 보시면 재밌는 내용들만 필사를 해놓은 거 아닙니다. 이제 제가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 필사를 해놓은 거니까, 마음에 안 와닿는 부분은 그냥 스크롤로 내리시고 와닿는 부분만 한번 읽어보시고 공감이 가거나 재밌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만, 열정은 쓰레기다 구입하실 분들은 스콧 애덤스의 더 시스템을 검색해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30대인 제가 2022년에 읽었던 책들을 토대로 해서 30살 초반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 5권을 골라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영상 컨텐츠를 찍게 된 이유는 뭐냐면 2023년 이 계획을 세우려고 돌아보다가 읽은 책들을 살펴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30대를 보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이 컨텐츠를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특히 저를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 항상 저한테 관심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3년에도 건강하시고 목표한 일들, 그리고 목표한 것보다 더 많은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와서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한 해 되세요.